왔으니까 서울 때까지 수업 하나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근데 이게 이제 니네도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있어. 원래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 니네 자습서보다도 더 많아, 양이. 근데 그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있는 것만 아마 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라. 교과서랑 학습지로 나오는 것들 학습지 줄 거야. 그리고 교과서에 별로 양이 많지 않거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수업 시간에 문법할 때 학습지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꼭 가지고 와야 된다, 학원에. 알겠지, 승서? 자, 꽃이다를 적어야 할 때 어떤 사람은 꽃이다, 어떤 사람은 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꽃이다라고 적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혼란을 막으려고 여기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에다가 유준하시죠.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글 맞춤법.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야. 이 우리말이라는 건 소리야, 글이야? 소리지? 예. 이 우리말을 듣고 글로 옮겨 적을 때 들은 대로 적어야 돼? 옛날에 받아쓰기 할 때 선생님이 읽어주면 들리는 대로 적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고 맞춤법에 맞게 적었잖아. 예. 그럼 뭔가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을 글로 옮겨 적을 때 정해놓은 규칙, 그게 한글 맞춤법인 거야. 근데 내가 이 앞전 단원에서 배웠던 의문의 변동은 뭐야? 글로 써있는 걸 우리말로 올바르게 발음하는 방법이었던 거야. 완전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말을 글로 옮겨 적는 거, 그건 한글 맞춤법. 거꾸로 글을 발음하는 건 표준 발음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건 표준 발음을 어떻게 할지 정해놓은 규칙인 거야. 얘는 우리말을 귀로 들었을 때 뭐라고 적어야 될지 정해놓은 규칙. 이해돼? 쉽지, 그치? 여기 형광펜 있으면 바로 쳐라. 1항. 1항은 웬만하면 외우는 게 좋아. 한글 맞춤법을 표준어를 소리 배운 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1항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내가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 일단 표준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표준어. 그래서 표준어를 적을 건데 표준어가 뭔지 모르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현대 서울말, 그걸 표준어라고 해. 그럼 이 표준어는 정하는데 세 가지 규칙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계층적 조건이 들어가 있어. 계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이렇게 하자. 표준어를 정할 때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정했다고. 첫 번째가 계층적 조건이 있는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교양. 그리고 두 번째로 시대적 조건이 있는데 그게 현대야. 지금, 현대. 오케이? 그리고 지역적 조건이 있는데 지역적 조건, 그게 서울이야.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걔를 표준어라고 해. 이해돼, 강민? 세 가지 조건에 맞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아, 승서야? 천안. 그럼 우리는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은 표준어를 쓰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니네는 다 내가 쓰는 말이 표준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니네가 대학을 서울로 가서 서울 친구들을 만나면 야, 너 왜 사투리 쓰냐?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나도 그랬고. 우리는 전혀 인지를 못해. 우리 다 같은 천안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서울 가서 걔네들이랑 대화를 하면 너 충청도 사투리 쓰네? 이런다고. 우리는 몰라. 우린 다 같은 충청도인이니까.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말할 때 충청도 사람들은 뒤에 어미 있지, 맨 끝에 어미를 길게 늘려서 말해. 뭐 예를 들면 야,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 뭐 했어? 이러는 거. 서울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짧게 끊어. 밥 먹었어? 좀 깍쟁이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게. 근데 충청도인들은 또 정이 많아요. 정 많아 너? 네. 이렇게 어색하게 말해.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여기까지 이해되냐 표준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 따로 별표를 쳐. 그 표준어를 기본적으로는 저기 누구지? 승서야. 어떻게 적으라고? 소리대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는 표음주의. 우리 한국어는 적을 때 기본적으로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별이라고 소리내고 쓸 때도 뭐라고 써? 별. 마음이라고 소리내고 쓸 때도 뭐라고 써? 마음이라고 쓰지 소리랑 글자 쓸 때 다르겠어? 예를 들어 너 지금 방금 별이라고 들었지? 그거 쓸 때 어떻게 쓰냐? 별이라고 쓰지 않아? 그치? 이거 읽어봐. 별. 그럼 발음 기호도 뭐야? 별. 그럼 발음 기호랑 표기랑 같아 달라? 그게 표음주의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또는 뭐 해볼까? 사람. 얘 발음 기호가 뭐야, 강민? 그럼 발음 기호랑 표기랑 같아 달라? 그게 표음주의 원칙인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는 거야. 이해돼? 민규? 그지? 근데 만약 모든 말을 다 그렇게 적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똑같은 글자인데 표기가 다른 놈들이 생겨. 무슨 얘기인지 예를 보여줄게. 얘 강민 어떻게 발음하냐? 꽃. 받침에 시읒으로 쓰지만 발음은 디귿으로 하지? 근데 우리가 표음주의 원칙에 따라서 쓰기로 했으니 그럼 이 받침을 디귿으로 쓴다고 해보자잉?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제호? 제호야 이거 발음해봐. 꽃이 오라. 그럼 요 꽃이랑 요 꽃이랑 발음이 아니 뜻이 달라? 아니요. 똑같은데 소리는 어때? 달라요. 그러네. 그럼 우리가 소리대로 적으면 꽃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민규야 얘는 어떻게 발음해? 얘는 어떻게 발음하죠? 네? 꽃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어? 세 개가 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발음 기호대로 적어버리면 다 다르게 적기 때문에 이 뜻이 다르다는 걸 같다는 걸 인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 뒤에 단서 조항을 추가시켜서 원래 형태를 밝혀 정연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걸 표의주의라고 해요. 표의주의. 그게 뭐냐면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얘 소리는 꽃이지만 원래 형태의 받침은 치읓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원래 형태가 뭔지 밝혀서 적지 이런 말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돼 강민? 그럼 강민 개빡치는 게 어떨 땐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어떨 땐 어법에 맞게 적으니까 뭘 소리 나는 대로 적을지 뭘 어법에 맞게 적을지 구분이 돼야겠지? 그걸 배우는 단어야. 이해되나? 어떻게 할 땐 소리 나는 대로 적는지 어떻게 할 때는 발음 원래 모양이 뭔지 밝혀 적는지를 공부하는 단어이라고. 이해돼? 좋아요. 자, 위 규정부터 쭉 읽어보자고. 위 규정은 한글 맞춤법 표기 대상의 표준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 규정한 것이다. 또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거기 밑에 써있지? 발음 형태대로 적는 게 표음주의. 오케이? 그리고 하늘, 오리, 날다 등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얘기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읽다, 읽어, 읽고, 읽는을 소리내는 대로 적으면 읽다, 읽어, 읽고, 읽는이 되는데 이와 같이 적으면 그 뜻을 얼른 파악하기 어렵다. 왜? 다 같은 단어인데 뜻이 똑같잖아. 리드 다 똑같잖아. 근데 적을 때 어떻게 적게 돼?
다 다르게 적게 되잖아. 뜻이 똑같은데.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얘한테 밑줄을 쳐야 되는 말이에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 그걸 무슨 주의라고 한다고 재호야? 표의주의. 표의주의. 그 표의주의 또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덧붙였다고. 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뜻을 알기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그래서 표의주의 원칙을 뒤에 덧붙인 거예요. 이해돼? 이게 있잖아. 니네 나중에 2학기 때 국어의 역사라는 걸 배울 건데 너 한글 누가 만들었냐? 멋있어. 역사 왕이네.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알지 민규? 세종대왕이 처음에 한글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적었냐? 모든 말을 다 이렇게 적었어.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적어놓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니까. 이해가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게 덧붙은 거? 원래 형태를 밝혀주는 게 더 낫겠다 라는 내용을 덧붙여서 이걸 합쳐서 원칙을 정한 거야. 다 해봤어. 얘도 해보고 두 개 다 쓰는 것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법칙을 정한 거야. 아시겠어? 역사 시험 봤나? 한국사 1학년 때 하나? 예. 흥민이 몇 점 맞았어? 87점. 잘 본 건가? 제가 봤어요. 제가 지금. 저 시고는 뭐야? 몇 점 맞았어? 잠시. 일본인 새끼. 잘 봤어, 성우? 몇 점 맞았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녹음에 당했습니다. 못 봤어? 이 새끼들 다 한국인들인데 왜 한국사를 못 보나? 강민이 공부 좀 했네, 한국사? 네. 이번에 시험 더 잘 봤나 봐, 강민이? 내가 물어본 것만 잘 본 거야? 네. 영어, 수학 이런 건 어려웠어? 그거 둘 다 레전드로 망했어요. 괜찮아, 국어 1등은 맞았으니까. 그럼 됐어. 강민이 한국인이었는데 국어랑 한국사를 잘하네. 그치? 영어는 이건 미국 새끼들이 잘하는 것이고, 그치? 수학은 어? 저 미국. 너 미국이야? 영어 다 맞았어? 아니요. 하나 들었어? 뭐야? 영어 어려웠어 이번에? 아니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다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었어? 1등은 맞으면 100점 맞아야 돼? 그것까지는 아니고. 1등은 코스 안 알려주신대요. 아 영어는 안 알려준대? 수학은 어땠어? 좀 어렸어요. 수학은 조금 어려웠어. 수학을 제일 자신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치사하게. 어떻게 된 거야? 제일 잘 본 게 뭐야 그러면 연결? 그거 제일 잘 본 거야? 화이팅 해라. 자, 어쨌든 그렇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붙인 것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얘한테 비추셔야 돼.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 어법에 맞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거. 그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거라.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모르는 말이 나오잖아. 형태소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옆에다 좀 필기하면서 들어. 자자자, 강민. 형태소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해. 강민, 형태소가 뭐라고? 예를 들면 강민아, 사과 뜻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너 사과를 만약에 사랑 과로 분리하면 뜻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더 분리하면 되니 안 되니? 그럼 사과는 하나짜리 형태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호, 나무 뜻 있어 없어? 근데 나랑 무로 분리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지. 그럼 이건 더 이상 분리하면 돼 안 돼? 그럼 가장 작다는 거 아니야? 분리하면 안 되니까 나무의 뜻 있어 없어? 그럼 뜻 가지고 있네. 더 이상 분리하면 안 되는 가장 작은 단위네. 걔를 뭐라고 한다고? 근데 너 사과나무를 해보자. 사과나무, 애플트리. 걔는 사과랑 나무랑 분리해볼까 한번?
사과로 분리하면 사과 뜻 없어? 나무는. 그럼 이 사과나무라는 단어는 형태소가 몇 개 들어있는 거야? 2개.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민규야, 얘가 말하고 있는 이 뜻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다 실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걔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이라는 게 실질적인 뜻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또 문법적인 뜻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 오케이? 문법적인 뜻,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무 뜻도 없지만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뜻을 가지고 있다면 걔도 형태소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고. 선우야, 예쁘다 영어로 뭐냐? 예쁘다. 봤어? 역시 미국인이라서 예쁘다를 프리티로 잘 맞추고 있잖아. 근데 예쁘다 이거 모양 바꿔 쓸 수 있을걸? 예쁘지? 그래도 영어로 뭐야? 프리티. 예쁘니? 그래도 프리티. 이 녀석들의 단어의 모양을 바꾸고 있는데 이 단어 뜻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왜 안 변할까? 이 단어의 실질적인 뜻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만 안 건드리면 이 단어는 뜻이 안 변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프리티라는 뜻은 예쁘랑 다 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어? 얘가 그럼 하나의 뭐가 되는 거? 형태소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재호야 예쁘다 예쁜이는 뭐가 달라? 예쁘다랑 예쁜이가 둘 다 프리티는 맞아.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쓰진 않지. 예쁘다는 어떨 때 쓰고 예쁜이는 언제 써? 예쁘다는 오. 그럼 쉽게 예쁘니부터 해보자. 예쁘니는 언제 써? 물어볼 때. 그지? 예쁘다는 그냥 말할 때 쓰지 않아? 네. 그럼 얘네들 그냥 말할 때 쓰는 거, 질문할 때 쓰는 거. 그럼 이건 질문, 이건 그냥이라는 뭘 가져? 문법적인 뜻을 갖는다고.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라고. 네. 어떤 설명인지 알겠어? 네. 그때 이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게 어법에 맞게 적는 거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해해보자. 자, 얘 있지? 얘 영어로 뭐야, 강민? 봤어? 여기 미국인이 많아. 그럼 너 여기 먹다에서 뜻, 이 누가 가지고 있어, 민규? 이게 뜻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근데 다는 예쁘다에서 다가 문법적 뜻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가지고 있겠네? 그럼 얘도 하나의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순서? 얘 발음 어떻게 해, 재호야? 먹다. 너 근데 내가 먹다라고 읽은 다음에 너한테 쓰라고 하면 얘로 쓸래, 얘로 쓸래? 왼쪽으로 쓸래, 오른쪽으로 쓸래? 왼쪽. 왜 오른쪽으로 안 쓸까? 먹이라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되고 다라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네. 이게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뜻이라고. 네. 그리고 이 다 같은 거 우리 배워서 알겠지만 선우야, 다 같이 모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고 해? 그치, 어미. 목을 칠 뻔했어. 그럼 다에서 어로 바꿔 쓸 수도 있네. 그럼 얘 발음은 뭐가 되지? 먹어. 근데 너 쓸 때 먹어라고 안 쓰잖아. 왜? 원래 모양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 재호야? 네. 진짜지? 아직 친구들한테 못 들었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됐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알겠지, 재호야? 어떤 큰일이 나는지 궁금하지? 그럼 이따가 피자 먹어서 애들한테 물어봐봐. 아무것도 말 안 해줬구나, 승사야. 아니 저 해줬어요. 학교에서 많이 얘기해줬어? 이거 한다고. 파이팅. 잘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없어? 아니요. 잘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정도 화이팅도 있잖아. 그치? 국방원에서 항상 화이팅이다, 재호야. 알겠지? 뭐, 근데 성이 무슨 뭐야? 신재호. 신재호? 오케이. 재호가 어디 중 나왔지? 백석 중. 백석중? 오늘 한 명 상담 받고 갔는데 강민이랑 같은 반이란데? 성정중 나온 애라던데.
우모식이네. 우빈이요? 성이 우씨야. 뭐야? 널 안다 본데? 너랑 같은 반이란데? 우씨가 있나? 저기 쓰레기네. 봤어? 친구 이름 유씨인가? 유빈인가? 아니. 안경 끼고 얼굴이 하얗고 좀 운동은 잘 못하게 생겼어. 저희 반이라고요? 내가 김강민 안 하니까 자기네 반이라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스투시 입고 있어요. 아니, 유씨? 이 새끼 나쁜 애. 쓰레기네. 한 친구 누군지. 이따 이름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난 처음 봤어. 어쨌든 그래. 자, 이렇듯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방법과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주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킨 표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강민 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옆 페이지에 여기도 개미줄 셔 현관 배쳐야 될 거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으며 실험한다. 자, 2항. 각 단어는 어떻게 적는다고?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할 때 우리가 뭘 기준으로 띄어쓴다고? 얘가 단어야. 나도 단어야. 그럼 우리 둘이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각 단어는 뭐 하기로 했어? 어? 각 단어는 뭐 하기로 했어, 재호야? 여기 써있지 않나? 그치? 그럼 너도 좋아. 너가 A야. 나 B야. 그럼 우리 둘 다 단어잖아. 그럼 우리 둘이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 둘이 띄웠어야 돼. 알겠어, 강민? 다만, 이거 옆에서 적어야 될 거야. 다만, 얘가 이제 41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만, 조사는 예외로 한다. 조사도 한 단어야, 아니야, 민규야? 조사도 한 단어야. 근데 원래 서로 다른 단어는 띄어쓰기 하기로 했잖아. 근데 조사는 띄어쓰기 해, 안 해, 순서? 아니야. 안 해. 그럼 한 문장에 띄어쓰기가 몇 개, 단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띄어쓰기를 잘라. 그 다음에 띄어쓰기 안 돼 있는 단어가 뭐라고? 조사. 걔 잘라. 그럼 그 문장에 단어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 몇 단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띄어쓰기를 쭉쭉쭉쭉쭉 자른 다음에 표준어랑 르리랑 잘라도 되지? 소리랑 대로랑 잘라도 되지? 근데 저하고 되는 자르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럼 조사가 아니란 뜻이야. 얘는 어때? 어법이랑 애랑 잘라도 어법 혼자 쓸 수 있지? 맛도록은 맛이랑 도록으로 자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함도 더 자를 수 있는 건 없지. 그럼 단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해돼? 그때 각 단어는 뭐 하는 게 원칙이라고? 띄어쓰기를 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 국어에서 서로 다른 단어는 띄어쓰기를 한다. 알겠어, 강민? 그게 아주 중요해. 그럼 밑에 읽어볼까? 자, 위 규정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인 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글을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거기 밑줄하십시다. 현관 펜쳐도 좋아요.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글을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띄어쓰기 할 때 이상한데? 풍원편이 왜 안 들어가고 어디다 치라고 그러지? 순서? 예스.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단어를 단위로 하여서 띄어쓰기로 해. 자, 예를 들어서 남을 좀 줘와 같이 띄어쓰기 하지 않은 문장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주말 뭐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주말 와 같이 띄어쓰기가 바라지 않은 문장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나물 좀 줘가 나물을 달라는 건지 물을 달라는 건지 알아? 몰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주말 그게 아기다리 고기다리인지 아니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해되나? 네. 요 페이지까지 하고 줘야지. 피자는 어차피 사라지지 않아요. 식어요. 참, 뭐 얼마나 죽는다고, 씨.
다 먹은 짓을 하고 달라. 강민이 10,000원 받아가야지. 네. 강민이가 그때 전화도 1등 하지 않았냐? 그래서 10,000원 보내주시잖아. 안 보내줬어? 2만원 줘야겠네. 저거 돈 많아요. 왜? 아, 내 친구? 솔직히 민규도 솔직히 말해서 아이, 그거는 민규가 얘기 안 해서 끝난 거야. 이제부터 저기 해야지. 그거 내가 5만원 줄 테니까 너 3만원 가져가고 2만원 가져가. 그럼 되지. 끝나죠. 괜찮지? 나쁘지 않지? 네. 자, 그래서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문장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 문장들을 단어 단위로 나열해. 단어 단위로 해. 나 물 좀 줘. 남을 좀 줘. 처럼 띄어쓰거나 으악!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처럼 바르게 띄어쓴다면 거기다 비추시자. 뜻을 파악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럼 띄어쓰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저기야, 민규야? 뜻을 파악하는. 그래, 그게 띄어쓰기의 목적이야. 뜻을 파악하려고. 이해되세요? 네. 좋아. 이처럼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고 있다. 다만 여기부터 현관을 쳐야 돼요. 우리말의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다. 여기 실판에 써있는 이거지. 다만 조사는 예외로 하다. 조사는 띄어쓰기 해 안 해, 강민? 안 해. 왜 안 한대?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라서.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배워보자. 자, 나는 너를 좋아해에서 는과 르는 조사이므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어문 규범이다. 따라서 거기다 형광펜 치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렇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글 맞춤법은 왜 배우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해됐냐? 일단은 조금 빨리 먹고 더 진행해 나 집에 나가보자고요.